옛날 옛적에 세 아들이 있는 늙은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밀 당나귀 고양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방앗간을, 두 번째는 당나귀를 얻었지만 어린아이는 고양이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부츠와 가방을 주면 동생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양이는 즉시 뒷다리에 부츠를 신고 자루에 귀리를 부어 어깨에 던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그는 가방을 열고 땅에 던지고 덤불에 숨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가 자루로 질주하고 귀리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어내려 자루를 조여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좋은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깊이 절하고 토끼를 건네며 주인 인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귀족처럼 몸을 굽혀 길을 쳤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갔다. 이번에 그는 2개의 뚱뚱한 자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즐거운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는 왕에게 자고와 토끼를 계속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쇠약해진 주인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궁전에서 공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고양이는 그녀가 주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후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분소가 있는 산책을 위해 내일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공장까지 달렸습니다. 주인을 보고 고양이는 내일 강에서 수영해야 하며 그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들어가 자마자 고양이는 옷을 집어 덤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왕실 마차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길로 뛰어내려 허파의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날 구해줘. 도움. 마어키 더 카러베스가 익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후작을 물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2명의 경비원이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왕은 비단 옷차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금 자수 옷을 너무 좋아해서 왕실 의상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멍청했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차에 탔습니다. 1분 후 마차는 거대한 성에서 살았던 거인 식인의 소유였던 들판과 초원을 지나갔다. 고양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영혼은 마차 앞쪽으로 달려가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식인종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이 대답하기 전에 왕의 마차가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이 누구의 초원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친절한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식인의 성으로 곧장 갔다. 고양이의 손재주로 그는 돌담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종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찬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고름을 보고 그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크게 놀랐다. 고양이는 거인을 놀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시간을 갖기 전에 식인종은 털이 많은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자로 변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츠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식인종은 결코 쥐로 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사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쥐를 잡고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실 마차가 성 안뜰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차 문을 열고 고양이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마어키 더 카러베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놀라움으로 누가 더 무감각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왕이나 밀러의 아들.
고양이는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왕은 후작이 참으로 매우 합당한 사람이므로 거의 그의 딸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젊고 잘생겼고 그 외에도 부자 후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이 부츠를 신고 자랑스럽게 궁전을 걷는 고양이. 한 작은 마을에 장난감 제작자 제퍼토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제나무 장난감을 파는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늙은 스승이 후회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는 동안 제퍼토는 새 장난감에 대한 훌륭한 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통나무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즉시 노인은 지체 없이 장난감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통나무에서 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그가 상상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조각했고 잠시 후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단순히 너무 늙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일했습니다. 먼저 그는 인형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팔과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제퍼토는 인형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페토는 얼어붙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에는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갑자기 인형이 의자에서 뛰어올랐다. 제페토는 말이 없었다. 인형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피노키오라고 지었습니다. 제이페토와 피노키오는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입니다. 제퍼토는 가난하게 살았고 피노키오를 위한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소년에게 주었다.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에 갔다. 갑자기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년은 앞으로 꽉 조이고 그 앞에서 거대한 세계 텐트를 보았다. 서커스였다. 광대가 입구 앞에 서서 방문객들을 짖었다. 피노키오는 안에 있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소년이 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광대에게 주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소년은 무대에서 인형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동시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형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피노키오를 그의 공연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 주인이 소년을 붙잡아 새장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요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노키오가 그의 행위를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정은 주문을 걸었고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들고 거리에 있었다. 그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피노키오는 눈먼 고양이와 교활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양이와 여우는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학용품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마법의 분야에 돈을 심어야 합니다. 돈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넉넉한 금전적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노키오는 사기꾼을 믿고 돈을 주었다. 소년이 돈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요정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미 학용품을 샀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워서 요정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코는 정상 크기로 줄어들었다. 요정은 피노키오가 속일 때마다 코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은 돈을 손에 들고 학교에 가는 길에 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서커스의 주인이 피노키오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는 그 소년이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우리에 다시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년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미 해안으로 헤엄치고 있을 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동시에 땅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늙은 제이페토는 물에서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부 친구에게 작은 배를 빌려 헤엄쳐 보았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노인은 수영을 할 수 없어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를 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즉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보고 피노키오는 매우 기뻤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매우 미안했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항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요정은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소년과 노인을 해방시켜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매우 똑똑하고 순종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마치고 워크숍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